지연 씨가 박철민 씨의 딸이라는 사실을 안 후로 저는 매일이 불안했습니다. 지연 씨를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졌어요. 과연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며칠 후 저는 남편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거든요.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 무슨 얘기? 박철민 씨 일 말이야. 정확히 뭐가 있었던 거야? 남편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어요. 정말 별일 아니야. 그냥 부동산 거래를 했을 뿐이야. 그런데 왜 그 사람이 망했어? 그건 내 탓이 아니야. 박철민이 다른 사람한테 속은 거야. 남편의 대답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죠. 그럼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야? 당연하지. 나는 정당하게 산 거야. 정당하다면 왜 이렇게 숨기고 있었어? 남편이 갑자기 화를 냈어요. 야, 정혜야. 내가 요즘 너무 이상하다. 무슨 탐정놀이를 하는 거야? 탐정놀이가 아니라 궁금한 거야. 내 남편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말이야. 나는 떳떳하다고 했잖아. 떳떳하면 왜 그 서류를 카페에 두고 갔어?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무슨 서류? 토지 매매 계약서 말이야. 당신 이름으로 된 거 말이야.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어떻게 카페에 있어? 그건 나도 모르겠어. 누가 두고 간 것 같은데.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정혜야, 혹시 너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랑 만나지 않았어? 무슨 말이야? 카페에서 만난 그 변호사 말이야. 윤호 그 사람.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윤호 씨가 뭘 어쨌다는 거야? 그 사람이 내게 뭔가 말하지 않았어? 나에 대해서 말이야. 미쳤어? 윤호 씨는 그냥 손님이야. 손님이 이런 얘기를 왜 해? 분명히 뭔가 꾸미는 거야. 남편이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저를 의심하고 있었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문제를 다른 데로 돌리려고? 아니야. 하지만 이상해. 갑자기 너한테만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 당신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잘못한 게 뭐가 있다는 거야? 나는 합법적으로 거래했어. 그럼 박철민 씨는 왜 망한 거야? 그건 그 사람 잘못이야. 욕심을 부렸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남편의 말에서 냉정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박철민 씨의 고통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죠. 여보, 당신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 뭔 소리야? 다른 사람이 망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잖아. 정혜야,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약육강식이라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었다니요. 그럼 지연이는 어떻게 할 거야? 그 아이가 복수를 하려고 온 거라면? 복수? 그 어린애가 뭘 어떻게 한다고? 남편은 비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혹시 모르잖아.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건지. 증거가 뭐가 있어?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다고 했잖아. 그날 밤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남편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직감을 믿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죠. 더 무서운 건 지연 씨였어요. 과연 이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카페에서 지연 씨를 마주했을 때 저는 어색했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일하는 지연 씨를 보니 더욱 알 수 없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지연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아이가 정말 순수한 건지 아니면 연기를 하는 건지 헷갈렸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온 세상이 의심스러워 보였거든요. 지연 씨와 남편 사이의 비밀을 알게 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카페를 운영했어요. 지연 씨의 진짜 목적이 뭔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손님이 적어서 일찍 문을 닫을 수 있었어요. 지연 씨와 둘이서 정리를 하고 있었죠. 사장님, 오늘 맥주 한 잔 어때요? 지연 씨가 갑자기 제안했어요. 맥주? 네, 편의점에서 사서 여기서 마셔요. 오늘 좀 우울해서요.
평소 지연 씨답지 않은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마음이 답답했던 터라 받아들였죠. 지연 씨가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왔어요. 우리는 카페 테이블에 앉아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뭐든지 물어봐. 혹시 이 동네에서 부동산 사기당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긴장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봐? 그냥요. 요즘 그런 일이 많다고 해서요. 지연 씨가 맥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계속 말했죠. 사실 제가 그런 일을 당했거든요. 너가? 정확히는 우리 가족이요. 지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술이 조금 취한 것 같았죠. 아버지가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모든 걸 잃었어요. 전 재산이 날아갔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때 저는 대학교 마지막 학년이었어요. 갑자기 등록금도 낼 수 없게 됐죠. 지연 씨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우울증에 걸리고 술만 마시더라고요. 심지어 죽으려고도 했어요. 정말 힘들었겠네. 네,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아버지를 속인 사람들이 멀쩡히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속인 사람들? 네,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서 아버지한테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짓말로 속여서 비싼 값에 팔아넘겼죠. 지연 씨가 맥주를 또 마셨어요. 이제 완전히 취한 것 같았죠. 사실 나 이 집안에 원한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무슨 말이야? 우리 아버지를 망하게 한 사람 중에 이 동네 사람이 있어요. 누구? 지연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김수진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김수진, 그건 우리 남편 이름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뭘 어쨌는데? 아버지가 믿고 있던 사람이에요. 같은 업계에서 일하니까 정보도 공유하고 그랬죠. 그런데 배신했어요. 지연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김수진은 개발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거짓말을 했죠. 오히려 그 땅이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했어요. 저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헐값에 팔았어요. 그 다음에 김수진이 그 땅을 샀죠. 몇 개월 후에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땅값이 몇 배로 뛰었어요. 정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제서야 속았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연 씨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쳤어요. 김수진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요. 어머니는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지금도 회복 못하고 있어요.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설마 우리 남편이 그런 일을 했다니요. 그래서 여기 온 거야? 네, 복수하려고 왔어요. 지연 씨가 술에 취해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김수진을 직접 찾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변호사한테 상담받아 보니 법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가족들을 통해서라도 고통을 주고 싶었어요.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지연 씨의 복수 대상이 바로 우리 가족이었던 거네요. 하지만 사장님을 보니까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좋은 분인 것 같은데 억울하게 피해를 줄 것 같아서요. 지연 씨가 눈물을 더 흘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복수를 하고 싶은데 마음이 아파요. 그날 밤 저는 지연 씨를 집까지 데려다 주고 돌아왔어요. 머릿속이 온통 복잡했죠. 남편이 정말로 박철민 씨를 속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연 씨의 눈물과 분노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실과 마주해야 했어요. 지연 씨의 고백을 들은 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우리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직접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발견한 서류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그 땅에 대한 정보도 찾아봤죠. 놀랍게도 지연 씨 말이 사실이었어요. 박철민 씨가 그 땅을 판 지 석 달 후에 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됐거든요. 그리고 남편 명의로 된 계약서 날짜를 보니 바로 그 직전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그 땅을 또 다른 사람에게 되팔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개발 계획 발표 직후에 말이죠. 이익이 무려 5배나 됐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박철민 씨를 속였구나. 그것도 치밀하게 계획해서 말이에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펼쳐놨어요. 이게 뭐야? 남편이 당황했어요. 당신이 박철민 씨를 어떻게 속였는지 다 나와 있어. 뭔 소리야? 개발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 박철민 씨한테는 말해주지 않았잖아. 오히려 거짓말로 속여서 헐값에 사들였고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개발 계획 발표되자마자 다른 사람한테 되팔았잖아. 5배 이익을 남기면서 말이야. 정혜야, 그건 비즈니스야. 불법은 아니라고. 불법이 아니라고. 사기잖아, 이게.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박철민 씨는 당신을 믿고 있었어.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동료라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배신했잖아. 나도 생계가 있어. 기회가 오면 잡아야지. 남편이 뻔뻔하게 말했어요. 기회? 친구를 속이는 게 기회야? 친구가 아니야. 그냥 아는 사람이었어. 아는 사람이라고 속여도 된다는 거야? 남편이 갑자기 화를 냈어요. 야, 정혜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을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신고하고 싶어. 미쳤어? 우리 가족 생각은 안 해? 가족? 이런 식으로 번 돈으로 키운 가족이라고.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25년 동안 함께 살면서 남편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던 제 자신도 한심했고요. 그 돈으로 아이들 대학 보냈잖아. 이 집도 샀고. 그러니까 더 화나는 거야. 다른 사람 불행으로 만든 돈이었다니. 남편이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어요. 정혜야,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약한 놈이 당하는 거지. 당신도 언젠가는 당할 수 있어. 나는 안 당해. 나는 영리하니까. 남편의 차가운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박철민 씨 딸이 우리 카페에서 일하는 거 알고 있어? 뭐라고? 지연이가 박철민 씨 딸이야. 복수하려고 온 거라고.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복수? 그 어린애가? 어린애가 아니야. 아버지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25살 여자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사과해. 사과? 박철민 씨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해줘. 미쳤어? 내가 왜? 안 그러면 지연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남편이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알았어. 내가 처리할게. 하지만 남편의 표정을 보니 사과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남편과 함께 살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25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진실을 알고 난 후 저는 며칠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남편을 법적으로 고발할지 아니면 가족의 평화를 위해 덮고 넘어갈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이들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특히 큰아이는 대학생이라 더욱 민감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박철민 씨와 지연 씨 생각을 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받은 상처와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호 씨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사장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윤호 씨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제가 사무실까지 찾아온 게 처음이었거든요. 상담받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물론 남편과 지연 씨 이름은 가명으로 말했죠. 복잡한 사안이네요. 윤호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법적으로는 사기죄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서면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민사소송은 가능해요. 하지만 입증이 쉽지 않을 겁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저는 실망했어요. 하지만 가해자가 양심적으로 사과하고 보상한다면 가장 좋은 해결책이죠. 그 사람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럼 피해자분이 직접 나서야겠네요.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윤호 씨의 말을 듣고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묻겠어. 박철민 씨에게 사과할 마음 있어? 없어.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어. 그럼 피해 보상은? 그것도 안 해. 내가 왜? 남편은 끝까지 완고했어요. 알았어. 그럼 나는 내 갈 길을 가겠어. 뭔 소리야? 이혼하자.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미쳤어? 갑자기 웬 이혼 얘기야?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어.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잖아. 가치관이 뭐가 달라? 당신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돈 벌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잖아. 나는 그게 싫어. 남편이 화를 냈어요. 그럼 지금까지 그 돈으로 산 거는 어떻게 할 거야? 집도 차도 아이들 교육비도 다 내 돈이야. 알아. 그래서 더 화나는 거야.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다음 날 저는 지연 씨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남편이 진짜로 박철민 씨를 속였다는 것부터 제가 이혼을 결심한 것까지 말이에요. 사장님. 지연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지연아. 내가 대신 사과할게. 아니에요. 사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 남편이 한 일이니까 내 책임이기도 해. 저는 지연 씨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와 상의해 볼게요. 법적인 조치를 취할지 말이에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그날 오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카페 문을 닫기로 한 거예요. 이 동네에서 더 이상 장사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마지막 날 저는 혼자서 카페 정리를 했어요. 지난 몇 달간의 추억들이 스쳐갔죠. 처음에는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몰랐어요. 문을 잠그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더 이상 남의 잘못된 행동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요. 비록 늦었지만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말이에요. 한 달 후 저는 다른 동네에서 새로운 카페를 열었어요. 새벽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어둠 끝에서 맞이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였어요. 지연 씨도 가끔 찾아와요. 아버지와 함께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힘든 과정이겠지만 정의를 위해 끝까지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지연 씨를 응원했습니다. 잘못된 일에 맞서는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저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쉽지 않은 길이지만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라고 믿거든요.